5월 17일 전해드린 영상에서 토비아스 린드라는 기가 베를린 드론 관찰자가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된 모델 Y들이 무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때는 그의 의견을 전해드리며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기가 상하이도 곧 그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좋은 예측만을 하였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예측이 아닌 확신이 되었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 5월 27일 업로드된 그의 영상에서 확실히 무인으로 움직이는 모델 Y의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해당 영상 업로드를 알리는 X 게시물에 새로운 모델 Y들이 이제 인간 운전자 없이 물류구역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라며 확정적 표현을 하였습니다. 영상을 보면 실제로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상태의 모델 Y가 스스로 운전하며 물류구역까지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교차로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기다리다가 건너서 오고 회전 각도도 잘 맞춰서 선 안으로 들어가는 정교함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영상을 보면서 유럽의 테슬라 오너들은 색상 선호도가 다양한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즘은 스텔스 그레이 색상으로 바뀌었지만 과거 모델 3든 Y든 기본 색상이었던 흰색으로 거의 확 쏠렸던 것 같은데 저기는 흰색, 검정, 레드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독일은 공장에서 생산된 직후 물류구역까지 가는 FSD가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고 그 뒤로는 FSD가 막혀서 운전자가 오토파일럿만 사용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독일 땅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공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산 소비자는 사용할 수 없고 공장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규제가 뭐라고 독일 테슬라 구매자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유저 지노 에나스는 해당 영상을 보며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몇 달 안에 그 차들 중 일부는 혼자서 멀리 떨어진 새로운 주인을 만나러 여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내기를 걸 수도 있습니다. 모든 FSD가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며 종종 당신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사이먼 P는 테슬라가 FSD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정도의 자동화 수준은 그들이 정말로 한계를 밀어붙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라며 감탄하였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 스페이스X의 스타쉽 9차 발사가 있었습니다. 국내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의 10개 중 9개의 언론사는 헤드라인이 실패라는 단어를 부각해서 보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조회수가 잘 나오고 언론사 수익이 유지가 되는 건 이해하지만 매번 이러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라 자체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스페이스X와 일론 머스크는 이번 발사를 두고 얻은 게 더 많은 긍정적인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발사 후 스페이스X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슈퍼헤비 부스터는 2025년 1월 7차 시험 후 처음으로 다시 날아올라 33개 랩터 엔진으로 상승을 완료하였고 상단 부분과 고온 분리 방식으로 나눠졌습니다. 귀환 중 공기 저항을 더 활용해 착륙 연료를 아끼며 향후 성능 개선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착륙 연소 시작 직후 예기치 않게 부서져 발사 6분 만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스타쉽 상단은 6개 랩터 엔진으로 상승을 마치고 궤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8차 시험 경험을 바탕으로 연결부 강화, 질소 청소 시스템, 연료 배출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페이로드의 문이 열리지 않아 스타링크 모의 위성 8개 배치가 실패했고 방향 제어 문제로 엔진 재점화와 재진입 위치 조정이 안 됐습니다. 이후 자동 안전 장치로 압력을 배출하며 인도양 지정구역에 잔해물이 떨어졌습니다. 첫 재사용 부스터 비행 성공은 인류가 여러 행성에 사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섰음을 보여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또한 스타쉽은 예정된 엔진 종료 시점까지 도달해 지난 비행보다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상승 중 열 차폐, 타일에 손실이 없었습니다. 궤도 비행 및 재진입 단계에서 연료 탱크 압력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검토할 유용한 데이터가 많습니다. 다음 3번의 비행은 약 3에서 4주 간격으로 더 빠른 발사 주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라며 이번 발사의 성과를 강조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에 의하면 이제 스타쉽은 한 달에 한 번씩 발사를 하는 것입니다. 9.6만의 팔로워를 가진 사업가 스티브 저베스는 과학의 진보는 실험의 속도로 측정되며 이는 새로운 발사체로서는 기록적인 속도입니다. 인류를 다행성종으로 만들겠다는 열망으로 스타쉽은 화성까지 갈 수 있는 완전 재사용이 가능한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라고 하였고 또 다른 유저는 모든 시선이 이제 스타쉽 10번째 발사에 쏠립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 팀 전체와 당신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가능성의 한계를 넓히고 매 발사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불타는 재진입부터 획기적인 혁신까지 당신은 로켓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별들 사이에서 인류의 미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대담하게 갑시다. 10번째 비행으로 전진합시다. 라며 그들의 성과를 축하하였습니다.
5월 27일 사이버트럭의 수석 엔지니어 웨스 모릴은 한 유튜브 영상을 언급하며 약 34만 킬로 주행한 모델 3가 나오는 유튜브 RS-EV의 비디오를 봤습니다. 용량이 12% 정도만 감소한 것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서스펜션 부식 몇 개와 아마도 앞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한 것 같습니다. 모델 3와 모델 Y들 중 올해 운행되는 차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보듯이 모델 3 Y는 올해 타도 좋은 차종임이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언급한 RS-EV 영상에선 3년간 약 34만 7,600km를 주행한 21년식 모델 3를 정밀 분석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터리와 모터는 순정이고 배터리 효율은 88% 유지, 즉 12% 손실만 된 상태였습니다. 외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빵, 흠집과 페인트 벗겨짐이 있었으나 대체로 양호하였고 내장 상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스펜션 부시, 브레이크 패드는 주행거리가 있는 만큼 교체가 필요해 순정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 제 모델 3가 이제 막 5만 킬로를 넘었습니다. 사실 요즘 3개월가량 업로드를 많이 하면서 컴퓨터 앞을 못 벗어나다 보니 차를 탈 일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를 탔는데 늘 배터리 효율 줄어드는 거 아닌가, 주행거리가 좀 짧아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탈 때마다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건 외부 온도나 혹은 제 주행 습관에 따른 일시적인 예상 주행거리의 감소였던 거지, 영업 차량으로 34만 킬로를 탔는데도 12% 손실이면 사실상 제 차 배터리 효율은 거의 손실이 없지 않을까, 그동안의 손실은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을까 하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1, 2년 새 국내에도 테슬라 차주분들이 많이 생기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최근 테슬라 차량을 뽑으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각자 마음속에서 몇 년 타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기간이 있으실 텐데 그거보다 더 여유롭게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이 이야기는 테슬라에서 권장하는 충전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만 해당될 것입니다. 기타 소식으로는 뉴럴링크가 최근 6억 달러를 모금하며 기업 가치를 90억 달러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2023년 50억 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를 그의 일부만 보고 경영 능력을 폄하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많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규모를 키워나가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머스크는 CBS와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번 공화당의 예산 법안을 보고 매우 실망했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며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지출 법안을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예산 적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리고 정부 효율팀의 업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법안은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둘 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X를 더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듯하며 X 관계자들이 몇몇 인물들과 접촉 중인 듯합니다. 유명 게임 스트리머 아즈몬 골드는 오늘 방송에서 X 관계자와 대화했습니다. 저는 주당 20시간 돈을 안 받고 한 달간 협력할 의향이 있습니다. X를 라이브 스트리밍용 웹사이트로 개선 가능하다면 협력할 것입니다. 돈은 신경 안 씁니다. X가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적합해지려면 UI 변경이 필요합니다. 라며 X의 스트리밍 기능 발전을 위해 돈을 받지 않고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아스몬 골드는 게임 스트리밍 업계에서 최상위권 스트리머로 2025년 기준 북미에서 가장 많은 시청 시간을 기록한 트위치 스트리머입니다. 일론 머스크 또한 그의 영상의 댓글로 좋아, 한번 가봅시다 라면서 반겼습니다. X의 발전이 기대되며 트위치와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젠슨 황의 과거 인터뷰를 재게시하였습니다. 인터뷰 속 젠슨 황은 제 생각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첫 번째 사용 사례는 제조업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수천만, 많게는 1억 개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인구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로 노동자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세계는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로봇 공학은 이를 보완하고 기업이 손실된 수익을 회복하며 생산성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로봇 공학은 이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 중 제조업이 가장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엄청난 잠재 시장입니다. 50조 달러 규모의 산업이 성장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고 또한 비슷한 맥락의 영상도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Now the amazing thing about human robotics is not just the fact that if it worked, it could be quite versatile. It is likely the only robot that is likely to work.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technology needs scale. Most of the robotic systems we've had so far are too low volume. And those low volume systems will never achieve the technology scale to get the flywheel going far enough, fast enough, so that we're willing to dedicate enough technology into it to make it better. But human or robot,
it is likely to be the next multi-trillion dollar industry. 젠슨 황이 언급한 50조 달러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 규모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큰 산업들과 비교해 본다면 50조 달러는 현재 3조 달러인 애플의 시가총액보다 약 16배 더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사업의 10배이며 현재 10조 달러 규모인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5배에 해당합니다. 젠슨 황이 제조업에서 로봇 공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을 일론 머스크가 재게시한 이유는 우선 그의 전망에 동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열리는 그 시장을 테슬라 옵티머스를 앞세워 이끌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젠슨 황은 로봇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통해 제조업 자동화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며 2027년까지 5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봇 대 인간 비율이 높은 미래를 구상하며 3대1, 4대1, 심지어 5대1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 한 명이 로봇을 5대씩 보유하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올해 수천 대에서 1만 대 옵티머스를 생산하여 테슬라 공장에서 테스트한 후 내년에는 5만 대에서 10만 대, 그리고 3년 안에 50만 대로 규모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테슬라가 자동차를 50만 대 팔았습니다. 그리고 2027년, 지금부터 2년 뒤에 테슬라는 로봇을 50만 대 팔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며 놀라울 따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이 200억에서 300억대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젠슨 황이 말한 저 전무후무한 시장 규모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고, 그 시장 규모 속에서 테슬라는 업계 선두로서 맹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